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심의 천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경제 하겠습니다. 이인하 박사님 모시고 여기 나온 것처럼 개인 임대사업자 피말리는 두더지 게임, 이게 사실은 한간에 이 기존의 언론사에서는, 이게 기존의 신문이라든지 방송에서 안 나오는데, 한간에 지금 우리 한 40몇만 명 되는 임대사업자들 요즘 아주 여기저기 구청에 불려다니면서 가가지고 자진신고 기간이라는데, 이게 과징금 추징당할까봐 지금 여러 가지로 뭐 밤을 새워서 자료 준비하고 이렇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인하 박사님 모셨습니다. 이인하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아유 박사님. 네. 남들은 박사학위 하나 따는데도 평생 걸리는데 학위가 2개예요. 경영학, 부동산학. 거기다가 또 지금 도연건축이라고 네. 건축사 사무실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평생 공부하셨어요? 아니, 그냥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우리 이인하 박사님을 모시고 생활경제에서 우리 현재 우리 생활하면서 주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 문제, 또 이게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개인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기간이잖아요. 네, 좀 전에 앞에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엔 지금 왜 그런지 지금 안 나와요. 네. 예. 그런데 유튜브가 안 할 수가 없어갖고 저희가 우리 이인하 박사님 모시고 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문제점이요. 저는 예.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지나친 과태료. 예, 예. 과태료가 굉장히 많고, 두 번째는 이제 홍보 부족.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무리한 세수원 확보. 그런 의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지나친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지금 예. 과태료가 2종류인데요. 예. 1,000만 원 예. 그리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예.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미신고할 경우에 또 예. 표준 임대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 그리고 그다음에 뭐 좀 틀렸을 경우에. 네네. 그리고 임대료 상한선, 예. 그리고 임대 의무 기간을 미이행했을 경우에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홍보 부족은 예. 사실 저희가 지난 코로나 사태로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얼마나 많은 문자를 받으십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임대사업자 자진 신고 기간에 대한 문자는 사실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과연 이게 홍보를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 한 임대사업자가 2019년 기준으로 한 43만 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면 뭐 충분히 할 수 예. 있으리라 봅니다. 예. 그래서 또 연세들이 대부분 임대사업자라면 뭐 아주 큰 건물 가진 사람들은 몇 명 안 될 거고, 변두리에 조그만 건물 노후 대책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다 노후 대책이면 연세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분들한테 사실 이분들이 뭐 인터넷 서치해가지고 잘 아시면 좋겠지만 또 네. 그렇지 못하고, 이게 보도 자료도 국토부에서 5월 28일 날 냈어요. 3월 2일부터 했던 건데 이렇게 좀 늦게 내고, 그래서 이걸 공지를 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모르고 지나가면 뭐 전수조사해서 과태료를 매기겠다는 건지, 속된 말로 족치자는 건지. 네, 좀 약간 뭐 의심 아닌 의심,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설마 정부가 그렇진 않겠죠. 네. 예.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예. 또 하나가 세수원 확보를 지금 무리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게 과태료가 3,000만 원이면은 사실 굉장히 큰 비용입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이게 자진신고 기간이 이게 자진신고를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이 2012년 2월 5일부터 이렇게 시행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에 그때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임대해오신 분들 가운데 지금 뭐 매년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 임대사업 뭐 소득이 얼마인지 매년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신고를 해왔지만 본인이 또 자료를 갖고 있기는 참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자진신고 기간에 그 계약서까지도 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자료를 가지고 다 올려야 되는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네. 예. 정부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네. 가만히 있어. 그래서요. 내가 네. 여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저한테 그 방송 중에 문자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제가 아는 사람인데 네. 자기 큰 곤란을 겪고 있대요. 그 임대 사업이란 거 알려주지 않다 갑자기 요즘 뭐 얘기가 돼가지고 자기도 구청 쫓아다니는데 뭐 이거를 임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걸 뭐 홍보해서 바로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전에 어떤 설계도까지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건수를 잡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인데 우리가 사실 전화가 되는데 전화를 하고 싶은데 전화를 하면 시간이 오래되니까 아시는 문자 주신 분 나중에 끝나고 우리 이인하 박사님이 돈 건축이라고 건축사 사무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올려드릴 테니까 좀 나중에 전화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돈 건축으로 전화하시면 좀 받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여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정부에서는 홍보를 충분히 안 했는데 이 박사님이 그동안 파악한 그 자진신고에 어떻게 되고 언제부터 어떻게 되고 사실은 어떤 과정으로 지금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자진신고 기간이 2020년 올해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예.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이 기간 동안에 본인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 7월부터는 예.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제 행정력을 발동을 하겠다는 거죠. 확인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국토부와 지자체와 국세청 예. 해서 이 세 군데에서 이제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피해갈 길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혹시나 몰라서 못했던 분들은 상당한 지금 피해를 보게 되네요.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과태료는 그러면 얼마나 되길래 그러느냐 그래서 해보면 임대차 계약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예. 그리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예. 약 1,000만 원입니다. 예. 1,000만 원 이하인데요. 우리가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뭘로 하시나요? 그냥 일반 계약서 하죠. 일반 계약서로 하죠.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 임대 계약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 표준 임대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게 돼 있고요. 저는 뭐 건물주가 아니지만 좀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 좀 현실적으로. 그래서 임대차 계약 미신고하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진신고 기간에 그는 그냥 먼저 자진신고를 하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이제 경감을 해주겠다라는 게 그 입장이고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그나마 이게 다행인데 네.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피해갈 수 없고요. 그렇죠. 나중에 네. 전수조사할 때 걸리면은 큰 고다칩니다. 네, 그리고 임대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단기로는 4년, 장기로는 8년 네, 임대사업 그 등록을 하셨을 거예요, 기간을. 근데 이거를 미준수했을 경우, 그러니까 뭐 이야기하지 않고 뭐 임대사업 놓지 않고 있었을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임대사업자를 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에 지금 전월세 수요가 많아서 임대료가 이제 급격하게 오르거나 아니면 급격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완만하게 오르고 있는 경우에 임대료 상승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옆집에서는 뭐 한 15% 올랐네 뭐 이런 말 하는데 여기서는 임대사업자는 5%가 상한선입니다. 5% 이상 못 올린다는 거죠. 네. 초과하게 되면 3,000만 원 이하의 또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 기간을 주고 자진신고 기간을 주고 자진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기는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답변을 들어보면 꼭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뭐 어느 정도 그 시정을 다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임대료를 더 많이 받았는데 그걸 다 돌려주고 예, 그리고 뭐 정부의 협조를 좀 많이 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좀 경감을 해줄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지난 일인데 어떻게 돌려줘요? 그걸 돈 다 썼는데.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경감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정상 부과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5% 이상이라는 게 실제 전세 1,000만 원에 그
2년에 500만 원 정도 올려야 되는데 네. 그 1,000만 원 올리면은 이게 저기 3천만 원 가태료 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이건 좀 너무하다. 네, 그러니까 뭐 여태까지 벌었던 돈 그냥 싹 싹 걷어가겠다는 차라리 그런- 정부하고 협상해서 거기에서 반만 정부가 세금으로 추징하고 반 좀 살려주면 어떨까요? 네. 이 정부가 기대하는 게 목적이 그럴 텐데. 네, 아, 참.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자, 이게 임대사업자의 그 저기 좀 나오신 김에 의무하고 혜택. 네. 그래도 어쨌든 뭐 이런 걸 감수하면서 임대사업자가 했을 때는 무슨 의무 조항이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네, 맞습니다. 혜택이 있을 거고, 뭐 아까 얘기한 43만 명 빼놓고 나머지 국민들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거 좀 설명해 주시고 네. 넘어갈까요? 임대사업자의 의무는 신고의 의무가 있는데요. 예. 그 임대차 계약 예. 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4년과 8년 본인이 그 정해서 신청했던 네. 그 임대 계약에 대한 기간에 대한 부분을 네.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임대료 상한선 5%, 5%. 예, 5%를 넘기면 안 됩니다. 네. 이런 의무가 있고요. 네. 사실 이런 의무는 뭐 그 대다수 주택을 가지지 못한 국민들을 위해서 뭐 임대 사업을 좀 길게 해달라, 장기적으로 해달라 그런 의도라서, 그리고 저가로 장기적으로 해달라 그런 의도라서 충분히 정부의 의도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못했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요. 그리고 이제 혜택은 그에 반해서 혜택이 없다 그러면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5%라는 게 굉장히 큰데요. 예.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서 배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할 때 주택수 합산을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밖에 뭐 취득세, 아, 이거- 재단세 뭐 예, 그런 예. 감면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조금이라도 이게 많이 도움이 되겠네. 종합부동산세 배제시킨다는 것에도 그렇고, 집할 때 주택수 합산을 좀 배제하면 요즘 같을 네. 때, 아, 요즘 참 대출이 잘 안 되니까 이것도 좀 별로겠다. 하여튼 뭐 취득세 제한세 감면, 그다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데 저희들이 제보 받기는 이런 어떤 혜택이 이제 또 없어진다면서요. 네, 이제 조만간 없어집니다. 21년이면 없어질 거고요. 네. 이게 이제 혜택이 없어지면 뭐 혜택이 뭐 다 아직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다 없어지진 않겠지만 없어지면 이제 많은 부분 좀 꺼려지는 부분도 있겠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가 어떻게 이거를 잘 꺼려지는 부분에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혜택이 없어지면 의무가 사실은 세잖아요. 네. 예, 의무가 강한데 그 혜택이 없어지면 과연 내가 이거를 하고 싶겠느냐. 이제 그러면 주거 안정에도 조금 예, 도움은 좀 덜 될 거고요. 그 민간에서 정부에서는 한 2025년까지 한 260만 호 정도를 임대주택 즉 10% 정도를 하겠다라고, 전체 가구 수의 한 10% 정도를 하겠다라는 정부에서 예, 계획을 가지고 나머지 있습니다. 그 90%는 이분들한테 몇 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10%라는 것은 이제 임대주택을 그 10%율을 달성을 하겠다. 아, 네. 예. 그런 의도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민간에서는 한 그 260만 호 중에 한 120만 호 정도를 민간에 이제 의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쨌든 민간에서도 자발적인 도움이 있어야 이게 정부도 원활하게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의 혜택이 좀 사라지게 되면 아무래도 예,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계획을 합니다. 뭐 진짜 뿅망치로 아까 두더지처럼 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서로 상부상조하는 방법으로 정부하고 임대 그 사업자하고 그렇게 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자, 임대사업과 연관해서요. 그 좀 말씀해 주실 여러 가지 그 제도상의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요즘 해자되는 네. 대두되는 그런 문제 제도상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다 한번 적시를 해봤습니다.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요즘 네. 어떤 상황인지? 그 2020년 주거 종합 계획을 정부가 3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예, 예. 이게 뭐 굉장히 많이 회자되지는 않았지만 예.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크게 한 요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그 임대차 신고제가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신고제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임대 사업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 임대를 하는 그 모든 임대 사업,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가 아닌 모든 임대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요.
전월세 누구에게 했으며 비용은 얼마며 이런 것들 기간은 언제며 하는 것들을 다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사실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많은 다주택자들께서는 아마 이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네. 소득 부분도 다 노출이 되고요. 뭐 유리지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커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전월세 갱신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거는 뭐냐면 내가 2년을 살고 난 다음에 예. 그러니까 임차인이 2년을 살고 난 다음에 나 2년 더 살겠어요. 네, 하겠다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임차인을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월세 상한제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또 큰데요. 모든 임대를 하는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대료 상한을 5%로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의무사항하고 네. 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처럼 이게 우리가 뭐 자유시장 경제 체제 안에서 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인데 이 구조에서 이 상한제가 과연 맞는가? 예, 지금 뭐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예, 뭐 가격 안정을 위해서 억지로 하겠다라는 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너무 좀 심하지 않나? 그렇죠. 예, 어떤 그 갭을 좀 더 둬야 되지 않나? 예,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공시가격 현실화는 현재 공시가격을 15억, 30억 기준으로 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그 15억 이하, 그러니까 뭐 저기 9억 이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일단 10억 이하로 끊어보면 10억 이하를 지금 한 70%로 하겠다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10억 초과부터 30억 미만, 그러니까 30억 미만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75%, 그 다음에 30억을 초과하게 되면 80%까지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 현실화라는 건 그보다 더 높이겠다는 의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뭐 시장 가격의 90% 정도까지 갈 수도 있지 않나. 결국은 세금을 네. 거기에 따라서 매기기 위해서 그런 건데. 네. 자, 이런 뭐 제도가 좀 좋긴 좋은데 뭐 정세도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좀 이런 정책을 너무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요즘 시장에 그런 거 아시죠? 제 주변에 보니까 종부세가 이제 9억부터 시작을 하니까 우리 서울 시내에 있는 그 전부 다 그 주택 가격이 전에는 7억 선으로 가다가 이제는 네. 다 9억 선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답니다. 네. 그 웬만한 건 다 9억 선으로 간답니다.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시장 경제를 너무 무시하고 이렇게 계획대로 어떤 경제를 재단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그 제도화된 부분이 사람들 사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권이 필요해서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 세금만 많이 거두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세금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런데 무리하게 이렇게 해서 거둬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맞습니다. 이 박사님 그 국민에게 필요한 임대 정책 결론적으로 좀 제시를 해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정부는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정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 요즘에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스마트 강국입니까? 예, 예. 그래서 충분한 홍보 예. 정책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 스마트 시대가 과도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령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사실은 이게 익숙하지 않은 문화일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예. 예. 그래서 그분들께도 충분하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뭐 문자 홍보 내지는 뭐 찾아가는 서비스라도 그리고 각동 지자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래서 행정력이 그런 데에 좀 더 국민을 위해서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충분한 홍보 기간과 또 계도 기간도 너무나 짧게 하지 말고 계도 기간도 좀 길게 하고 그 계도 기간 중에 그 자진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또 뭐 정부가 그러면 경감도 이 정도는 더 해줄 수 있겠다. 물론 예전부터 철저하게 해오신 분들과 동일하게 하기는 그거는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보다는 좀 높더라도 어쨌든 그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
그런 금액 정도로 좀 할 수 있도록 좀 홍보도 해주시고 금액도 좀 국민을 살아가는 마음에서 아, 이 국민이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지는 않겠다. 물론 뭐 누군가 회초리를 든다면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거겠지만 정부가 국민한테 회초리를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럼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네. 아, 우리 저기 그 이인하 박사님 너무 아는 것도 오늘 첫 시간인데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 주변의 생활 경제에서 이런 네. 이슈화 되는 문제가 있으면 꼭 좀 모시면서 그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혹시 오늘 그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기간에 문제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주택 뭐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건축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인하 박사님이 도원 건축 사무소를 하고 계시니까 여기 아마 밑으로 자막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 못다한 얘기는 직접 전화 드려가지고 같이 한번 상담하시면 우리 이인하 박사님 지금 오늘 보니까 너무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따뜻하게 조언을 해 주실 걸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